자, 먼저 큐브를 하나 만드시고, 얘를 문으로 할 거예요. 조금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R을 눌러서 쭉 늘려주세요. 그리고 위아래도 좀 늘려주고. 그렇죠. 얘가 문이고, 이제 또 필요한 거는 뭐냐면 콜라이더가 필요해요. 콜라이더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플레이어가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높이를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앞뒤로 늘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콜라이더로 쓰면 되겠죠? 플레이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콜라이더가 이즈 트리거가 체크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이즈 트리거. 그리고 얘는 사람을 그냥 체크하기만 하면 되니까 메쉬는 꺼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감지하는 트리거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동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프 얘는 0점 자동문 가겠습니다. 아, 4강 폴더 하나 만들어 주세요. 없으면 4강 만들어 주시고 이 안에다가 자,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보면은 어제랑 간단해요. 근데 이제 얘는 on 플레이어 트리거 엔터라는 이 이벤트를 사용합니다. on 플레이어 트리거 엔터는 플레이어가 트리거와 부딪혔을 때 실행이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에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VRC 플레이어 API가 부딪힌 사람의 정보인데 이게 로컬이면은 실행되게 해야 돼요. 이 브런치 과정이 없으면은 이렇게 그냥 바로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납니다. 내가 가까이 가지 않음에도 플레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바로 만들어 볼게요. 요 만들어 놓으신 걸 간 다음에 이벤트 on 트리거 엔터죠. 아, on 트리거 플레이어 엔터죠. 잠시만요. on 플레이어 트리거 엔터입니다. 이름이 헷갈리죠. on 플레이어 트리거 엔터. 네.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제 검사를 해야죠. 이 플레이어가 나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부딪혔는지. 자, 드래그를 한 다음에 is local이라고 있어요. is local. 얘는 뭐냐면은 부딪힌 사람이 자신인지 아니면 다른 플레이어가 부딪힌 건지 판단해서 부울로 자신이면 참을 하고 자신이 아니면은 거짓을 합니다. 그럼 얘를 브런치 브런치로 이렇게 이 플로우를 연결해 주시고 흰색을 이 불을 연결해 주세요. 자, 그러면 부딪힌 사람이 참이면은 부딪힌 사람이 자기 자신이면은 참이 될 것이고 부딪힌 사람이 자기가 아니면 이제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애니메이터를 실행할 거잖아요. 자동문이니까. 그래서 베어리블스의 애니메이터 그리고 확장해 준 다음에 퍼블릭 이름도 바꿀까요? 이름은 음, 자동문 오토도 할까요? 명확하게 자 드래그 해주시고 이렇게 나죠? 얘를 플레이 할 때는 드래그를 한 다음에 플레이를 검색하면 나오겠죠?
애니메이터의 플레이. 그리고 3이면은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자, 플레이의 사용법은 뭐였죠? 어제도 했지만 여기에다가 이 애니메이터 안에 플레이할 애니메이션을 넣으면 되겠죠? 애니메이션을 만들러 가겠습니다. 씬으로 가주세요. 먼저 이걸 움직일 거잖아요. 이 문을. 그렇죠? 한 번 더 보면 두 개가 만들었잖아요. 하나는 이 바닥에 있는 우리가 모습을 가려놓은 탐지, 하나는 진짜 움직이는 문. 그러면은 애니메이터는 움직이는 문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터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애니메이터,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그 위에 그 이름은 얘도 뭐 오토도 할까요? 자동문이 뭐 영어로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움직일 문에다가 애니메이터 넣어주세요. 그리고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있죠. 애니메이터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까요? 자, 어제도 봤던 창이죠. 애니메이터에 한 번 더 설명하자면은 이 엔트리로 시작해서 우리가 뭔가 연결을 하면은 이 작업이 실행이 된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죠. 여기에 애니메이터 안에 애니메이션을 넣기 위해서는. 자,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이제 애니메이션. 얘는 이름을 오픈해 주세요. 자, 잠깐만요. 저는 만들어진 게 있어서 이걸 지우고 이름을 오픈, 여는 애니메이션 하나, 그리고 하나 더. 얘는 클로즈. 그렇죠? 그리고 얘를 모두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시작하자마자 무언가랑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작하는 상태는 이제 클로즈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로즈랑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번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new state create impt를 해보세요. 그럼 빈칸이 뜨죠? 그러면 엔트리를 오른쪽 마우스 set state를 디폴트를 이제 new state 새로 만든 걸로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오픈과 클로즈는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얘 아래 애들을 실행을 하느냐? 우동으로 가면은 이 플레이가 있잖아요. 플레이에다가 그 애니메이터 안에 있는 애니메이션 이름을 넣으면은 그게 실행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오픈을 하면은 문이 열리는 게 실행이 되고 클로즈를 하면은 문이 닫히는 게 실행이 되죠. 그러면 그래프에서 얘는 들어왔을 때니까 오픈을 넣어주세요. 오픈. 그럼 문이 열리는 게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는 똑같이 이제 트리거 엔터 했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노드 온 플레이어 트리거 익스트 아래 있죠. 자, 얘도 똑같이 위에처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제가 뭐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하지만 검색하는 것도 좋고 위에랑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름은 클로즈로 바꿔주시고 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하셨나요? 빠르시군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이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작동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야죠. 씬으로 들어와서 음, 애니메이션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그럼 요 창이 뜨죠. 애니메이터 말고 애니메이션 오픈과 클로즈. 그쵸? 그럼 얘를 아래다 놓겠습니다. 자, 얘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녹화를 할 수 있죠. 왜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이니까. 이 클로즈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오픈으로 바꾸고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오픈해서 문을 먼저 열어야 되니까. 자, 녹화 하면은 빨간색으로 되죠. 드래그를 해서 이 1 땡땡 있잖아요. 이게 1초입니다. 그래서 1초에는 이렇게 올려라. 중요한 것은 키프레임이 여기 하나에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은 자동으로 이 보관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트리거나 이제 이지 로커를 연결을 안 하면 수들님께서 이즈 트리거 엔터나 이즈 트리거 아 플레이어 트리거 엔터나 플레이어 트리거 익스트에 이즈 로커 연결을 안 하면 자동문이 글로벌로 작동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애니메이션이 플레이가 됐다가 한 번 더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열리는 모션이 한 번 더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동에서 한번 관리를 해야 되는 점. 그거는 나중에 네트워크 다를 때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열리는 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 녹화를 끄시면 이제 딱 플레이를 해보면 애니메이션 하나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올라가 있는 애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 애를 컨트롤 C 하세요. 이 두 키, 이 프레임을 잡고 컨트롤 C 그리고 크로즈를 간 다음에 컨트롤 V 하면은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쵸? 그러면 다시 오픈으로 가서 이 처음에 찍힌 게 기본 위치니까 얘도 컨트롤 C 그리고 클로즈를 간 다음에 똑같이 음 잠깐만 얘가 이미 초인 것 같은데 초인가? 모르겠다. 해보면 되겠죠? 여기다 컨트롤 V를 하면은 이렇게 닫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이게 이런 애니메이션 간단한 것들이 가장 많이 쓰여요. 뭔가 이제 트릭을 한다던가 그럴 때 자, 애니메이션 다 만들었고 하나 더 보면은 애니메이션을 눌렀을 때 루프 타임이라고 있잖아요. 이 오른쪽 위에 이 루프 타임을 하면은 애니메이션이 반복이 돼요. 근데 우리는 반복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루프 타임을 체크를 풀어주는 거죠. 자, 콜라이더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동을 콜라이더에다 넣을 거예요. 이 바닥에 있는 안 보이는 애 있잖아요. 메쉬를 꺼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동에서 우리가 만든 거는 온 플레이어 트리거 엔터기 때문에 콜라이더와 반응을 해요. 이 이벤트는. 그래서 콜라이더에 우동, 비버 그리고 만든 자동문을 넣어주시고 애니메이터는 이제 큐브 1. 큐브 1은 저한테 큐브 1인데 이 자동문 문을 넣어주세요. 되셨죠?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녹화 버튼이 없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작동이 하죠. 녹화 버튼이 안 눌리는 거는 다른 분들은 이제 잘 작동하나 확인하시고 녹화 버튼이 안 눌리는 경우에는 이 이렇게 안 눌리잖아요. 자동 문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문을.
애니메이터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녹화하는 버튼이 나올 거예요. 나오나요? 아니면은 이 애니메이터 안에 이 애니메이션 두 개를 안 넣어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애니메이터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쪽은 다루지 않고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바타 하시는 분들은 잘 다루실 거예요. 자, 여기가 자동 문입니다. 오픈을 하는 도중에 나오면 크로즈가 바로 재생이 돼서 문이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지? 이제 만약에 제가 그 방법을 딱, 그러니까 문이 이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순간이동된 것처럼 딱 보인다 하면은 음, 어떻게 할까요? 바로 플레이를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안 쓰고 여기서 이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은다 하면은 요 시간이 뭐라 해야 되지? 요 돌아가는 시간에 부드럽게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얘가 좀 이어지게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플레이를 썼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저도. 다음은 오디오로 가겠습니다. 애니메이터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오디오는 이제 강의 준비 자료에 제가 하나 넣어놨거든요. 얘를 이제 갖고 오는 방법은 이 오른쪽 마우스, 그러면 두 번째 Show in Explorer 있죠? 그럼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복사해서 뭐 갖고 오시든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 폴더 안에 그러면 이렇게 음악 파일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쓰냐? 음, 큐브 하나를 만드시고, 꼭 큐브가 아니라 게임 오브젝트도 되지만 큐브에다가 요 음악 파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소리 아이콘이 있으면서 이 동그란 원이 생기죠. 그러고 이제 컴포넌트에 오디오 소스라는 애가 추가가 돼요. 이 오디오 소스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소스, 음악 파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플레이 명령을 주면은 음악이 플레이가 되고, 뭐 스톱을 하면은 말 그대로 음악이 끝나겠죠. 옵션을 보면은 이제 오디오 클립 연결된 것은 우리가 준비해 놓은 척척박사 해민의 박사님 이 파일이고요. 아웃풋. 아웃풋은 논으로 하시면은 이제 기본 오디오 아웃풋이 적용이 됩니다. 뮤트는 말 그대로 뮤트 음소거 시키는, 그쵸? 스페셜라이즈는 이제 공간화 시키는 거예요.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확인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척척 박사, 혜민이 박사님. 네, 저 좀 도와주세요. 수학 문제인데 너무 어려워서요. 풀어주세요. 알았다네. 아, 박사님도 좀 도와주세요. 나오죠. 뭘로 깨? 먼저 볼륨이 너무 크다 그러신 분은 여기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소리가 줄어드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루프를 먼저 체크해 주세요. 루프를 하면은 이제 소리가 한 번에 안 끝나고 계속 반복되겠죠? 그리고 오디오를 껐다 켜주시면 플레이가 되죠? 소리는 좀 줄여주세요.
테스트로 할 거기 때문에. 자, 뮤트를 하면은 음소거. 요 스페셜라이즈를 한번 켜보세요. 그리고 움직여보세요. 자, 그리고 얘를 풀고 또 움직여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얘는 공간화입니다. 공간을 이제 3D처럼 들리게 해줘요. 그쵸?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척척 박사, 음, 혜민이 박사님. 오디오 할 때 네, 저 좀 도와주세요. 수학 문제일 때 너무 어려워서요. 바이패스 이펙트 풀어주세요. 이거는 알았다네. 제가 알기로 음향 효과를 무시하는 애들이 있고요. 세 개는 이제 네. 그냥 패스하시고, 플레이 온 어웨이크는 뭐냐면은 이 오브젝트가 켜지거나 이 컴포넌트가 켜지면은 켜지자마자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이 게임 오브젝트 자체를 꺼보세요. 게임 오브젝트 자체를 끄면은 소리가 안 들리죠. 그리고 얘를 누르면은 음악이 플레이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얘 플레이 온 어웨이크를 꺼보세요. 꺼보시고 얘를 다시 껐다 키면은 음악이 플레이가 안 되죠. 그 이유는 여기 플레이 온 어웨이크에서 말 그대로 일어나자마자 플레이 해라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켜주시고 다시 껐다 키면은 플레이 됩니다. 척척 박사, 혜민이 박사님. 루프는 말 그대로 반복하는 거고, 프리오리티 이거는 우선순위예요. 그 오디오 소스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조금 더 순위를 높이면은 잘 들리겠죠? 볼륨, 피치, 말 그대로 피치는 기본 1이고, 스테레오 펜은 이제 왼쪽, 오른쪽. 그쵸? 여기는 뭐 잘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스페이셜 블렌드는 보면 2D랑 3D가 있죠. 보면은 이제 아래에 요걸 닫아 놓으신 분도 있는데 확장을 해보면은 요 초록색이 움직이죠. 얘는 뭐냐면은 음향을 2D로 할지 3D로 할지 설정하는 거예요. 배경음악 같은 게 있으면은 2D로 하고 이제 효과음 같은 거는 3D로 하겠죠. 배경음악은 이제 공간에 상관없이 다 들려야 되니까 얘를 2D. 자, 3D로 둘게요 일단. 그리고 리버브 존 믹스는 리버브 존과 이제 혼합되는 그 비율인데 리버브 존은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그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확장을 해보세요. 여기 버튼에서 확장. 그리고 라이너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라인이 있고 멀어질수록 이제 소리가 작아져요. 근데 디스턴스가 지금 5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5 한번 해보실래요? 5. 1에서 5. 그렇죠. 그러면은 이 움직이는 게 리스너인데 우리가 듣는 위치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리가 작아짐을 알 수 척척 있죠. 박사, 혜민이 박사님. 이렇게. 네, 저 좀 도와주세요. 요거는 많이 수학 중요하지 문제일 않는데 때 그래도 너무 어려워서요. 좀 풀어주세요. 디테일하게 알면 좋긴 해요. 알았다네. 그리고 애드 컴포넌트에서 네. 음, 모르겠네. 도플러 레벨은 말 그대로 모르는데 왜 푼 멀어지면 이제 혜민의 도플러 박사는 효과의 음악 예능 레벨로 알고 있고 전공이었다. 끝. 스프레드는 척척 아직 박사, 그래도 그 혜민이 박사님. 전향 효과. 네, 저 좀 도와주세요. 수학 문제일 때 너무 어려워서요. 애드 컴포넌트에서 풀어주세요. 알았다네. 리버브 존이라고 있어요. 오디오 리버브 존. 네. 얘를 모르겠네. 추가해주세요. 모르는데 왜 푼 거야? 혜민의 박사는 그리고 음악 가까이 가보면 예능 소리가 나죠? 전공이었다. 끝.
이 제네릭을 척척 한번 다른 박사, 걸로 혜민이 바꿔보세요. 박사님. 네, 저 좀 도와주세요. 수학 아무거나. 문제일 때 너무 어려워서요. 풀어주세요. 그래서 뭐 알았다네. 케이브 하면은 동굴 효과 뭐 그렇게 아, 나오겠죠? 네. 모르겠네. 룸 하면 모르는데 방해 왜 효과가 푼 나고. 거야? 혜민의 박사는 음악 예능 전공이었다. 끝. 그런 CT 하면 뭐 척척 CT 효과가 박사, 나고. 혜민이 박사님. 아, 네, 저 좀 도와주세요. 애드 수학 문제일 컴포넌트에서 때 너무 어려워서요. REVER 하면 풀어주세요. 리버브 존이라고 있어요. 알았다네. 아, 네. 모르겠네. 이제 맨 모르는데 왜 아래에 푼 유저를 거야? 누르면은 혜민의 박사는 내가 조절하고 싶은 대로 음악 조절할 예능 수도 있고, 전공이었다. 끝. 똑같은 음악을 척척 가지고, 박사, 그러니까 혜민이 똑같은 효과음을 박사님. 가지고서도 네, 저 좀 내가 뭔가 도와주세요. 수학 공간적인 문제일 때 너무 효과를 주고 싶다 어려워서요. 하면은 풀어주세요. 이런 쪽이 알았다네. 중요하죠. 아, 네.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모르겠네. 모르는데 이 왜 민 푼 거야? 디스턴스는 혜민의 박사는 음악 예능 전공이었다. 끝. 이게 척척 리버브 박사, 혜민이 존이 박사님. 네, 저 좀 도와주세요. 아, 수학 문제일 때 너무 어려워서요. 이게 풀어주세요. 존이 두 개인데 알았다네. 아, 여기 음향 소스가 있으면은 네. 이 첫 번째 모르겠네. 거리가 모르는데 왜 푼 거야? 최소 혜민의 거리고 두 번째 박사는 거리는 섞이는 음악 거리여서 예능 전공이었다. 끝. 섞이는 뭐 믹스. 이 거리는 이제 완전히 리버브 존으로 들리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멀리 가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아시면 좋고. 자, 다시 플레이를 눌러서 나가주세요. 이걸로 오디오 소스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실습을 해볼게요. 실습은 플레이어가 들어오면은 소리를 내기 해보겠습니다. 이 오디오를 쓸 건데 플레이 온 어웨이크는 꺼야겠죠? 그리고 루프도 꺼야겠죠? 왜냐면은 반복되면 안 되니까. 자, 4강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VR 챗 우동 그래프 에셋 뭐 이름은 1 플레이어 조인 사운드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1번 제가 한 걸 보면은 여기는 로컬이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음, 음, 뭐지 이건 왜 연결이 되어 있지? 잠시만요. 얘가 맞나? 새로 아예 만들겠습니다. 예제가 잘못되어 있네. 플레이어 조인이 되면은 실행되는 이벤트 뭐가 있었죠? 플레이어 조인트가 있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플레이어 조인트가 있었죠. 그러면 아까는 이거를 이즈 로컬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연결을 안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브런치로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이즈 로컬. 아까는 이제 자동문 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이 방법을 안 쓸 겁니다. 아, 예제를 먼저 할까요? 이해가 되셨나? 오디오 소스를 먼저 연결할게요. 이 편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오디오 소스. 그리고 확장해서 퍼블릭 해주신 다음에 바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얘는 드래그 한 다음에 플레이. 쉽죠? 제일 쉽습니다. 오디오가. 자, 이렇게 한 거랑 이 브런치를 지우고 얘도 지우고 이렇게 이은 거랑 차이가 뭘까요? 아시는 분 손. 그렇죠. 다들 로컬 두 번째는 남이 들어와도 울릴 것 같아요.
모두 들리나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아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연결한 거는 나만 들리거든요. 들어오면은 사운드가. 하지만 모두한테 들리고 싶다 하면은 이제 얘를 지우고 이렇게 이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나갈 때도 뭐 소리가 난다. 그러면 온 플레이어 레프트 레프트가 있죠. 네, 그렇죠. 들어온 본인만 소리가 들립니다. 만약에 여기 브런치를 하면. 근데 바로 연결을 하면은 이 온플레이어 조인드가 모드한테 실행이 되니까 그리고 나인지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이 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모두한테 들리는 거죠. 얘도 이제 나갔을 때도 한 번 더 뭐 나가는 소리를 연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씬에서 뭐 요거는 이제 오디오 소스를 이제 연결했으니까 뭐 박스여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효과음이 이제 2D로 해주시고 왜냐면 배경음 같은 거니까. 그리고 뭐 여기에다 넣을까요? 아무 때나 넣어도 됩니다. 우동 비버. 그리고 몇 번이죠? 1번 플레이어 조인 사운드. 얘는 접기를 한번 한 다음에 자기 자신 거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 거는 get component라고 그 가져오는 게 있긴 한데 우리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주시면 척척 박사, 혜민이 박사님. 네, 저 좀 도와주세요. 수학 문제일 때 너무 소리가 들리죠? 어려워서요. 풀어주세요. 알았다네. 아, 네. 모르겠네. 모르는데 왜 소리가 푼 거야? 끝나는지까지 확인을 혜민의 해야죠. 박사는 음악 예능 전공이었다. 끝. 모르겠네. 자, 이러면은 소리가 딱 끝났죠? 효과음이니까. 그리고 SDK가 아니라 윈도우를 들어간 다음에 위에 시안 에뮬, 시안 세팅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처음에 OTT 잠깐 다뤘는데 이 게임 안에서 움직이는 애가 시안 에뮬레이터인데 얘 중에서 기능이 뭐가 있냐면 스폰을 할 수 있어요. 스폰을 누르면은 이제 다른 플레이어가 척척 박사, 들어왔으니까 혜민이 소리가 진행이 박사님. 되겠죠. 네, 저 좀 도와주세요. 수학 문제일 때 너무 어려워서요. 풀어주세요. 그렇죠. 알았다네. 아, 나가면 또 실행이 되고 네. 모르겠네. 모르는데 왜 푼 거야? 있습니다. 혜민의 박사는 음악 예능 전공이었다. 끝. 간단하죠. 척척 박사, 혜민이 박사님. 그러면 이번에는 픽업을 한번 다뤄볼게요. 그렇죠. 배경음악으로 만든다 하면은 레프트는 필요 없죠. 배경음악으로 하면은 이제 좀 더 다른 방법은 요 플레이 온 어웨이크를 체크를 하면은 그냥 얘가 켜졌을 때 플레이가 돼 있으니까 바로 음악 플레이가 되겠죠. 세팅 들어가는 방법은 윈도우에 시안 에뮬레이터 세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픽업 한번 해볼게요. 픽업. 우리는 이제 또 뭐 할 거냐면 픽업이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손 한번. 픽업이 뭘 것 같아요? 저 서세호님이 이제 물건 들기라고 하셨는데 달팽님께서 물건 들어 올리는 거. 그렇죠. VR 챗을 하시면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죠. 걔를 만들 겁니다. 전에 있던 건 지워주시고 큐브는 지워주시고 새로운 큐브를 넣을게요. 큐브 멀리 있으면 가까이 갖고 오고
add 컴포넌트에 픽업이 있어요. 그렇죠? 얘는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콜라이더가 필요해요. 콜라이더는 인터랙트나 아니면은 뭐 픽업을 한다던가 그런 물건의 상호작용을 할 때는 픽업을 할 때는 콜라이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지드 바디가 자동으로 추가돼요. 얘는 저번에 말했듯이 물리 충돌을 담당하는 애죠. 물리적인 관성이나 메스는 이제 질량, 드래그는 뭐 공기 저항, 앵글 드래그는 옆으로 각도 돌아갈 때의 공기 저항. 중요한 거는 유즈 그래비티랑 이제 이즈 키네매틱이 제일 중요해요. 얘가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비티는 말 그대로 중력이죠. 이제 들고 다닐 때 중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리고 이즈 키네매틱은 던졌을 때 물건이 날아가는 물체인지 날아가지 않는 물체인지. 그쵸? 여기 인터포레이트는 물건 사이의 보관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움직일 때 이 사이를 부드럽게 한다.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요 콜리전 디텍션은 이런 것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있으니까 설명하면은 충돌 감지를 할 때 정확성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프리즈는 어, 딱 그 물리를 그냥 얼리는 거, 그 축을 얼린다던가 그 회전을 얼린다던가 얼리면은 안 돌아가게 되겠죠? 당연히. 자, VRC 픽업도 한번 봐드릴게요. VRC 픽업은 제 모멘텀 포스 모드가 있는데 얘는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힘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아니다. 얘는 어려우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얘는 그 부딪혔을 때 그 시간 동안 힘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방식이에요. 뭐 엑셀레이터 하면 점점 가속되고 임펄스 하면 한 번에 되고 그런 게 있겠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요 아래는 이제 디솔로 드래프트 하면은 이제 강탈 방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들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체크를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요. 내가 들고 있을 때. 그리고 이거는 트랜스폼이 들어가는데 건과 그립이 있어요. 잡는 모드에. VRChat에서 픽업하는 물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건과 그립이 있습니다. 얘는 아래 오리엔테이션에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딱 생각을 했을 때 뭐 총이다 하면은 그 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을 하시고 뭐 검이다 하면은 잡는 거잖아요. 그럼 그립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립을 할까요? 어, 건을 할까요? 그리고 얘 트랜스폼은 음, 트랜스폼은 잡는 위치예요. 잡는 위치. 예를 들어서 요렇게 긴 물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잡을 때 요 아래만 잡고 싶어. 그러면 얘 안에다가 하나를 만들고 요 아래로 간 다음에 얘 위치는 이 아래니까 요 하위에 있는 애가 얘를 건으로 설정했으니까 이렇게 건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딱 잡을 때 이 아래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 위치이고 잡는 손 모양이 변화할까요? 저도 여기는 갑자기 보니까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립의 방법. 아, 손 모양일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설명이 나오나? 아,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얘도 얘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얘도 옵션이 있는데 얘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머지 뭐 오토홀드는 잡았을 때 예스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잡아지고
그러니까 컴퓨터의 경우에는 클릭을 하면은 들고 다닐 수 있죠. 오토 홀드를 노로 하면은 잡고서 이제 마우스를 바로 놓으면은 놓아지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지금 VR챗 키가 잡는 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리는데 그 픽업 위치 잡는 키가 뭐였죠? 갑자기 헷갈립니다. 아, 좌클릭이에요? 그러면 좌클릭을 했을 때 한 번에 yes를 하면은 바로 잡을 수 있겠죠? 음,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리네요. 그리고 인터랙션 텍스트는 이제 그 잡았을 때의 텍스트 말 그대로, 유즈 텍스트는 잡고서 좌클릭하면은 나오는 텍스트. 그리고 얘는 던지기 위한 최소 속도일 거예요. 이 속도보다 최소한 빨라야지 던져진다. 그리고 얘는 어디까지 날아갈지, 픽업 에이블은 집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설정을 조작해서 나중에 뭔가 이벤트를 통해서 못 집게 한다던가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프록시미티는 이제 거리, 얼마나 멀리에서 집을 수 있을까. 자, 좀 길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효과를 넣고 싶다 하면은 좀 검색해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싱크가 있어요, 싱크. 싱크 넣어주시면은 보통 픽업은 이 싱크를 많이 같이 써요. 그러면 싱크는 오브젝트 싱크는 뭐가 싱크되냐면 이 리지드 바디랑 액티브 논 액티브랑 음, 트랜스폼이 싱크가 될 거예요. 트랜스폼에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싱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간단히 위치가 싱크되고 포지션 싱크되고 활성화 비활성화가 싱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네트워크 쪽에서 한 번 더 다룰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브젝트 싱크는 끄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리무브 컴포넌트로 지워주세요. 좀 길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얘기가 많이 길었죠. 결국에는 클릭을 하면은 소리가 나오게끔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는 상관없고 오토 홀드를 S로 해야겠죠? 그래야지 클릭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비티는 키실 분은 키시고. 자, 우동 파일 하나 만들어주세요. 얘는 이름 바꾸기 2번 클릭 시 소리, 클릭 시 음악 플레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만든 코드를 보면은 간단해요. 자, 이게 끝입니다. 핵 엄청나게 간단하죠? 자, 보셨나요? 설명도 안 한 것 같은데? 자, 온 플레이어 유즈 타운. 온 픽업 유즈 타운. 픽업을 할 때는 3개의 이벤트가 있어요. 픽업을 할 때는 그냥 온 픽업. 얘는 물건을 들면은 실행되는 애. 온 픽업 유즈 타운. 여기 있죠? 얘는 들고서 트리거를 눌렀을 때 실행되는 애. 그리고 나머지 업은 누른 다음에 손이 떼어지면 실행이 되는 애.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디오 소스와 연결해서 플레이를 연결을 해줬고. 자, 가겠습니다. 베어리블스에 오디오 소스 연결해 주시고, 드래그, 퍼블릭도 해주시고, 외부랑 연결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리거는 뭐였죠? 픽업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픽업을 검색하면 나올 테니까, 온 픽업 유즈 다운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드래그해서 이 오디오 소스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플레이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간단하죠. 이것도 테스트 해볼까요? 얘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바로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뭐냐면은 조금 길어졌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플레이를 하잖아요. 플레이를 하고 한 번 더 누르면은 포즈 일시정지를 할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죠? 원래 얘를 테스트를 할 건데 테스트를 안 하고 바로 넘어갈 건데 다시 설명하면은 온 픽업 유타운을 했을 때 이 이즈 플레잉이라는 부를 검사를 한번 해요. 기본값은 이제 체크가 풀어져 있으니까 펄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펄스로 가 있죠? 얘를 검사를 했으니까 펄스로 가면은 플레이 음악을 플레이해요. 그리고 이즈 플레이의 반대값으로 저장을 해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얘는 이즈 플레이의 반대값을 저장을 해라. 어네어리 네게이션은 기억나시죠? 저번에 썼으니까 불의 값을 반대로. 자, 위에는 이제 값이 여기가 반대로 참이 됐잖아. 참, true가. 그러면 그 다음번에 마우스를 클릭을 한 번 더 하면은 브런치가 true가 되면서 포즈를 하는 거죠. 이제 음악을 일시정지하고 이제 플레이는 또 반대로 해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갑시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부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여기 있는 거에서 바로 할게요. 얘는 너무 쉬우니까. 자, 부의 초기 값은 몇일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죠. 거짓이죠. 어떻게 할 수 있냐? 확장을 하면은 디폴트 밸류가 체크하면 참, 체크를 풀면 거짓이죠. 그러면은 얘를 지우고 음, 먼저 부를 끌고 와서 부을 이름을 바꿀까요? 부을은 with playing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현재 플레잉 하고 있냐? 플레잉 하고 있으면 참으로 가고 플레잉 하고 있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시작할 때는 음악을 플레이하고 있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거짓입니다. 그래서 브런치 꺼내주세요. 그러면은 브런치는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면은 위로, 거짓이면 아래로. 이제 플레잉, 즉 지금 노래가 플레잉하고 있지 않으니까 펄스가 먼저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펄스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줍니다. 노래가 실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플레잉을 반대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 값이 노래가 플레이하고 있냐 아니냐니까. 약간 어렵습니다. 자, 얘를 설정하는 방법은 드래그를 하고 컨트롤을 한 상태에서 놓으면은 잠깐만요. 컨트롤을 한 상태에서 놓으면 셋 플레잉이 나오죠. 얘를 연결을 하고 이 값은 현재 불의 그래서 반대값 어네어리 네게이션 반대값 얘를 연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연결을 안 하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만 보면은 마우스를 클릭했어. 근데 이제 플레잉 지금 노래를 음악이 재생되고 있나 재생이 안 되고 있나. 근데 기본값은 우리가 펄스로 해놨죠. 그러면은 아래로 갑니다. 펄스 노래를 실행해. 그리고 이 부호값을 바꿔. 그러면 한 번 더 실행하면 여기서 한 번 더 실행하면은 당연히 이 온 픽업 유즈 다운을 한 번 더 실행하면은 이 이즈 플레잉이 true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바꿔놨으니까. 그래서 이 위에가 실행이 됩니다. 어? 얘는 오디오 소스에서 포즈를 검색하면 되겠죠? 저 포즈를 검색하면은 이렇게 이어주고 이즈 플레잉이 아니라 음악 파일을 연결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불을 셋 컨트롤을 하고 나서 연결해주고 불을 갖고 와서 또 반대로 어네어리 네게이션 해주고 연결해주면 되겠죠? 코드만 길지 생각보다 쉽습니다. 약간 어려웠나요? 얘가 참 거짓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처음에 브런치로 하는데 처음 값이 이제 펄스니까 아래로 갔다가 아래로 간 게 플레이를 한번 하면은 이 참거짓을 바꾸는 거예요. 뭘 위해서냐? 아, 뭘 위해서라면 이 한 번 더 눌렀을 때 음악을 일시 정지하기 위해서죠. 목이 아픈데 자 씬으로 가서 요 픽업 물체에다가 우동 비버 그리고 2번 클릭 시 음악 플레이 이름이 되어 있는데 얘를 넣어주시고 음악 파일도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바로는 안 들어가고 이 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큐브에 넣어준 다음에 큐브에서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슉. 설정은 플레이 온 어웨이크는 꺼주시고 루프도 꺼야 되고 얘는 3D로 할까요? 3D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그리고 플레이 해봅시다. 처음에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네요. 한 번 더 누르면 소리가 꺼지죠. 간단하죠? 이제 또 우리가 포즈를 썼는데 이 포즈랑 또 스톱이 있어요. 스톱은 말 그대로 정지했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면은 처음부터 시작하지만 포즈는 일시정지이기 때문에 일시정지한 데부터 플레이가 시작된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3번. 3번은 제가 뭘 해놨을까요? 3번이 금방 했던 거고 픽업을 했는데요. 4번에. 아, 그러니까 하나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게 3번입니다. 음, 똑같은 건데 이제 누르면은 카메라가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카메라가 꺼지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그 불이 나왔습니다. 자, 코드를 설명하자면 얘가 카메라인데 똑같아요. 플레이가 없고 이네이블로 이제 키는 겁니다. 카메라를. 그렇죠? 그 위에 음악을 끄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또 이네이블로 해서 끄는 겁니다. 이 배율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 음악을 켜고 끄는 것 대신에 카메라를 켜고 끄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플레이어가. 자, 씬으로 가서 먼저 카메라를 준비할까요? 카메라. 카메라 뭐 위치를 또 잡아주시고 요 큐브 앞에다가 해주세요. 큐브 앞에다가 웬만하면 큐브 앞에다 해주세요. 왜냐면 픽업을 한 상태에서 누를 거니까 큐브랑 붙어 있게 이 큐브가 그러니까 카메라 우리 들고 다니듯이 그거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큐브랑 가깝게.
아니면은 얘 카메라를 여기 큐브 안에다 넣은 다음에 이제 리셋을 누르시면은 가깝게 되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 카메라를 넣어야 되네요. 생각하니까. 왜냐면은 이 큐브가 들고 다니는 물체잖아요. 근데 카메라도 큐브를 들고 다닐 때 카메라도 같이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 카메라가 픽업 물체 안에 들어가야 되네요. 요걸 미리 설명했어야 되는데 음, 카메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까요? 오늘 좀 설명할 게 많은데 자, 카메라를 보면은 요 프리뷰에 카메라에 뭐가 잡히는지 나와 있죠. 아, 리셋 버튼은 이 트랜스폼에서 오른쪽 리셋 있습니다. 그러면은 000으로 맞춰줘요. 자, 클리어 플래그스는 스카이박스를 한번 바꿔보세요. 얘는 특정 색으로 바꿀 수 있죠. 이 프리뷰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프리뷰. 프리뷰가 음, 카메라를 눌러야 프리뷰가 나오는데 이 스카이박스는 말 그대로 이 카메라에서 배경을 하늘로 해주는 거고 얘를 솔리드 컬러라면 특정 색으로 해주는 겁니다. 아, 프리뷰가 안 나와야 그러면은 요 윈도우에 프리뷰가 어디 있을까요? 음, 프리뷰가 UI에 있나? 잠시만요. 프리뷰가 어디 있지? 프리뷰를 어떻게 꺼낼까요? 아,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서 뭔가 잘 안 나온다 하면 레이아웃을 이제 팩토리 세팅으로 돌려보세요. 돌리면 잠깐 껐다 켜지는데 이제 그 뭔가 UI가 이상하다 하면은 바로 그냥 돌려보세요. 팩토리 세팅. 하면은 프리뷰가 나올 거예요. 나오죠? 아, 여기 솔리드 컬러까지 있죠? 여기 딥스 올리는 잔상이었나 얘가? 잔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카메라 프리뷰. 얘네는 자주 안 쓰일 것 같으니까 뭐 가볍게 넘어갈게요. 돈 클리어는 얘도 잔상일 거예요. 얘는 유니티 카메라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쓰는 건 이제 스카이박스랑 여기 솔리드 컬러 두 개 씁니다. 그리고 컬링 마스크는 말 그대로 뭐뭐가 비출 건지 납띵을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주겠죠? 만약에 나는 플레이어만 비추고 싶어. 그럼 플레이어랑 플레이어 로컬을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 플레이어만 보이겠죠? 벽을 뚫고. 요건 레이어인데 레이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이는 거를 나눠놨어요. 예를 들어 거울은 워터 안에 있습니다. 거울은 워터 안에 있고 뭐 또 디폴트는 이제 우리가 디폴트로 세팅하는 거. 이 레이어는 어디서 설정을 하냐? 어, 거울 한번 보시면은 거울이 레이어가 미러로 워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레이어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고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네요. 여기 워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 카메라로 가서 아, 잠깐만요. 지금 프로제이 님이 그 레이어 세팅이 안 돼 있는데 레이어 세팅은 이 SDK에서 패널을 여시고 그러면 여기 로그인 안 돼 있고 빌드 들어가면은 이제 레이어 셋업, 콜리전 셋업이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빌드를 들어간 다음에 두잇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레이어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거 설명했죠? 최대한 넘기면은 얘는 그 원근간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옆에서 보기 위한. 또 거의 안 쓰고 얘도 뭐 얘는 그 시야 각 조절 기본이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뎁스 하나만 설명할게요. 뎁스.
뎁스는 뭐냐면 카메라의 그 깊이거든요. 깊이. 중요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도. 얘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이었나? 아 그렇네요. 이제 VR챗이 기본은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하면은 이 카메라가 켜져도 VR챗 그러니까 마이너스 1까지는 되는데 마이너스 2로 하면은 VR챗이 중요도 카메라 중요도보다 더 낮기 때문에 카메라를 켜도 안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새로 우리가 켜서 그걸로 보고 싶다 하면은 뭐 마이너스 1이나 0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본이 0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 안 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VR챗이 딱 월드에 딱 들어갈 때는 이 카메라의 뎁스가 모두 기본값으로 바뀔 거예요. 마이너스 1로 되고 그러니까 뎁스가 처음에 통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끈 상태에서 이 업로드를 하던가 테스트를 하던가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플레이어의 카메라를 돌릴 때 그때만 해당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카메라 픽업 카메라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걸렸네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였죠? 3번 만들어주세요. 3번 우동 그래프 3. 아이고 1시간이 지났네요. 좀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 아 이게 왜 오늘 이렇게 많이 알려주려고 하냐면은 제가 수목금토일이 면접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업이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배워 가시고 이제 주말에도 사실은 제가 작업이 많아가지고 바빠가지고 그래서 주말 것까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5분이니까 10분까지 휴식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아, 아, 좋죠, 좋죠. 두 번째 유공가 클릭시 플레이죠. 일단은 오디오 소스, 좋습니다. 코드를 보내주셨네요. 음악 플레이어가 플레이가 안 돼요. 자, 기본이 아래로 가고, 얘는 뭐 딱히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얘는 클릭이 안 된다 하면은, 음악 파일이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픽업이 오토 홀드가 안 되는 경우 두 번째, 뭐 세 번째는 음, 음악 파일에서 뭔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아, 플레이 누르면 확대돼서 나와요? 뭐가 확대되는 거죠? 카메라가 확대되나요? 컴포넌트를 끄시면 될 거예요. 컴포넌트. 적용이 뎁스만 안 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다 될 거예요. 저도 사실 카메라를 잘 안 써서 카메라를 그냥 어쩔 때 쓰냐면은 이제 특정 위치만 보여줄 때만 써요. 왜냐면은 VR은 카메라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VR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용 월드를 만들다 보니까 자주 안 쓰게 됩니다. 아, 게임 창을 꽉 채울 때는 이 카메라를 일단 꺼주시면 되죠. 컴포넌트를. 무슨 경우냐면은 이 카메라를 켜고 플레이를 하면은 이제 뎁스가 마이너스 1이 VR챗인데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플레이를 하면은 아니네. 아, 뭐 요렇게 지금 이게 카메라가 그 플레이어 시점이 아니라 카메라 시점이거든요. 요렇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얘를 꺼주시면 되겠죠? 아바타 홀로그램처럼 띄워주는 게 글쎄요. 홀로그램처럼 어떻게 생긴 거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카메라로 받아서 이제 쉐이더로 올려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얘는 좀 게임 창이 가득 차요? 게임 창이 가득 차는 거는 음, 게임 창이 화면을 꽉 채운다? 무슨 뜻이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뭐,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럴 때는 이제 레이어 팩토리 세팅으로 돌려줘라. 설정 찾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작업이 그 설정 찾는 시간에 작업 하나 더 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팩토리 세팅. 마피아 게임을 만들 때는 그렇죠. 음악 다르게 할 수 있죠. 음악을 다르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일단 낮일 때랑 저녁일 때랑 이제 뭐 그 타이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이머. 이제 잠깐 타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우동에서 타이머는 어떻게 쓰냐면은 타임 데이트 타임을 들어가시면은 UTC 나오라고 있을 거예요. 안 나오네. UTC 나오라고 있거든요. 그냥 UTC 나오. 얘가 뭐냐면은 이제 국제 표준시입니다. 이거를 써서 뭐 특정 시간에 낮이었다가 밤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쓰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싱크로 같이 설명할 거예요. 그냥 접근하는 방법이야.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UTC 나오로 이제 표준시를 가져와서 왜냐면은 표준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나라가 다르면은 그 다른 사람은 이제 자기 컴퓨터 시간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쓰는 시간과 그렇기 때문에 표준시를 컴퓨터의 표준시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배경음악보다는 배경음악은 당연히 다르게 할 수 있죠. 배경음악도 다르게 하고 요 스카이박스도 다르게 하고 뭐 스카이박스 회전을 해서 돌릴 수도 있고 원래 오늘 그것도 하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양이 너무 많아서 자 10분이니까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는 꺼주시고 꺼져야지 이제 작동이 됩니다. 플레이어 화면을 가릴 때는 그리고 우동 만든 거 있죠? 어디까지 만들었더라? 아예 만들지도 않았네요. 자 3번 누르면 아니다. 픽업 카메라 하겠습니다. 픽업 카메라. 그리고 2번 거를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지금 알려드릴 거는 산더미인데 시간은 없군요.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나중에 궁금하다 싶으면 리플레이로 한번 보세요. 왜냐면 제가 어쨌거나 다 거기 중간중간에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자, 코드를 다시 한번 보면은 브런치로 해서 처음에는 꺼져 있으니까 플레이를 하고 이제 위에는 켜져 있으니까 포즈를 하는 거 있죠? 이거를 응용하는데 얘를 음악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뒤에는 지우시면 안 돼요. 뒤에는 지우지 말고 이 플레이 있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얘 오디오 소스도 지워주세요. 필요 없으니까. 플러스를 해서 카메라 넣어주면 되겠죠? 카메라. 그리고 얘를 드래그를 해서 카메라 키는 방법 드래그를 해서 enable 있습니다. set enabled get이랑 set이 있는데 set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키거나 끌 수 있죠. 이 밸류가 킨다, 이 밸류가 끈다예요. 해야 되니까 체크를 하고 이렇게 펄스랑 연결해 주세요. 카메라가 꺼져 있으면 우리는 아래로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래로 간 다음에 카메라가 꺼져 있는 상태니까 켜야겠죠? 그래서 킨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요 두 개를 갖고 와주세요. 요 두 개. 그리고 연결해 주시고, 투루랑 연결해 주시고, 음악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끝입니다. 전에 썼던 우동 파일을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씬으로 가셔서 큐브를 누르시고 3번으로 갈아 끼워주세요. 한번 갈아 낀 다음에 음악은 필요 없죠? 오디오 소스 지웁시다. 그리고 카메라 연결해야 되는데 베어리블스가 이제 퍼블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동 그래프에서 카메라를 퍼블릭을 해주시고 컴파일. 아, 저도 가끔씩 까먹습니다. 연결 해주시면은 다 됐겠죠? 플레이. 플레이를 해주시면은 예를 들었을 때 클릭을 하면은 카메라가 켜지네 알 수 있죠. 자동문이 있어서 지금 거울이 좀 가려지는데, 자,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은 꺼져야 하는데 왜 꺼지지 않죠? 이상하군요. 그래프가 뭔가 잘못됐겠죠? 그래프를 갔을 때 이 체크가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분도 그럴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해서. 만약에 혼자 체크를 푸신 분은 이제 재능이 있으신 겁니다. 천재들이야. 그쪽은 이제 유샵을 가르칠 인재들이죠. 다시 큐브를 누르면은 카메라가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버그를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버그. 무슨 버그가 있을까요? 버그라고 하면 애매하지만 이제 그렇죠. 켠채로 떨어뜨리면은 맞습니다. 한버딩님께서 해주셨는데 켠채로 떨어뜨리면은 카메라를 집을 수가 없어요. 집을 수가 있겠지만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안 돼, 내 카메라 집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 더 만듭니다. 카메라를 떨어뜨리면은 자동으로 꺼지게 하자. 거기까지 할 겁니다. 씬에서 오른쪽 마우스 노드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래프 파일. 그래프 파일 만들어주시고 얘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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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드랍 화면 카메라 끌기 하면 되죠. 똑같이 전에 있던 파일을 가져옵니다. 4번에 컨트롤 V. 그렇죠. 자, 무슨 이벤트가 필요할까요? 어떤 경우 카메라를 꺼야 되죠? 그렇죠. 서세호님께서 엄청 빡세게 대답하시는데 빠르시군요. 떨어뜨릴 때 카메라를 꺼야 되죠. 아, 근데 여러분들 이해력이 빠르군요. 좋습니다. 자,
코드로 갈게요. 그래프로. 노드를 하면은 on 드랍이라고 있을 거예요. on 드랍. 얘는 픽업 가능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얘를 끄기 위해선 카메라를 드래그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이으고 끄는 방법은 enabled를 체크를 풀면 되겠죠? 아 근데 얘는 get이네요. 드래그하고 enabled를 get이 아니라 설정을 해야 되니까 set. 그리고 체크를 풀면은 꺼지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씬에서 큐브를 이제 갈아주고 프로그램을 카메라는 연결이 되어 있고 플레이. 자,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하면은 카메라 켜지죠? 근데 아이고 떨어뜨렸어 하면은 카메라 꺼집니다. 불은 체크를 풀면 되죠. 요 그래프에서 이제 괜찮습니다. 그런 질문 괜찮아요. 불은 기본이 이제 꺼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드롭하면은 바로 꺼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풀면 풀어져 있는 상태면 괜찮습니다.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다들 모르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들 모르셔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 그러니까 접근을 이제 뭔가 월드를 갔을 때 신기한 게 있어 하면은 전에 신기한 거다 해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아 카메라를 써서 이렇게 했구나 거기까지 되는 거죠. 처럼. 자 카메라 끝났습니다. 20분인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달리죠. 아까 쉬었으니까. 음, 카메라 좋죠. 얘가 6번인데 여러분은 5번일 거예요. 하나에 건너뛰었으니까. 자, 얘는 뭐냐면은 똑같이 카메라가 켜지는데, 음, 뭐지? 카메라가 켜지는데 이미지를 다른 곳에 띄우는 거네요. 얘는 코드가. 그러면 코드가 똑같은데? 자, 이미지를 다른 곳에 띄워볼 거예요. 이 카메라를. 좌클릭했을 때 살짝 딜레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컴퓨터 사양마다 다른데 이 카메라 렌더 하나를 키는 거기 때문에. 자, 카메라가 켜졌을 때 화면이 바뀌어지잖아요. 컴퓨터의 경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뎁스가 VHC 기본이 마이너스 1인데 이것보다 높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를 하면은 카메라가 켜져도 화면이 바뀌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카메라의 화면을 받아서 다른 곳에다 한번 송출을 해볼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냐. 여기 타겟 텍스처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겟 텍스처는 뭐냐면은 어, 이 카메라로 받아온 애를 타겟으로 놓는 거예요. 근데 렌더 텍스처라고 있죠. 옆에 괄호치고 렌더 텍스처임. 이거는 렌더 텍스처를 넣어달라는 해요. 자, 저는 렌더 텍스처가 있는데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보면은 렌더 텍스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는 딱 봐도 뭔가 수상하게 생겼죠? 눈이 있고 또 클릭하면 또 없어졌네요. 카메라로 간 다음에 렌더 텍스처를 드래그를 해주세요. 타겟에다가 드래그. 그러면은 이 카메라에서 받아오는 텍스처가 렌더 텍스처에서 계속 덮여지는 거예요. 새로운 이미지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렌더 텍스처를 뭐 어디다 놓을까요? 화면을 어디로 하죠? 여기 자동문에다 할까요? 자동문에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문에 이런 데다 쓸 줄은 몰랐는데 그렇죠. 그리고 바로 플레이. 자동문이 없으신 분은 이제 뭐 큐브 큰 거 하나 놓으시고 하면 되겠죠? 이게 근데 저기 문에다 해도 되나? 되네요. 뭐 뒤집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그 꺼져 있는 상태로 작동하기 때문에. 아, 셋불이 이거였구나. 킨 상태에서 끄면은 불이 박혀져 있으니까 마우스 클릭을 2번 해야 되네요. 이런 버그는 고칠 수 있죠, 여러분들? 자, 버그 하나 있는데, 자, 어, 카메라를 킨 상태에서,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 떨어뜨리면은 다시 집을 때 카메라를 켜기 위해서 2번 눌러야 됩니다. 이거네요. 이건 버그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고쳐보시고, 숙제는 아닙니다. 숙제는 아니고. 어쨌든 요 화면에 나온다. 카메라처럼 쓸 수 있다. 그쵸. 그러면 UI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UI. 이번에는 뭘 할 거냐? 이 카메라가 이제 화면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프리뷰처럼 게임 안에서 구석탱이에다가 한번 띄워보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UI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UI는 뭐냐? 유저 인터페이스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텍스트 한번 띄워볼까? 텍스트. 텍스트 하면은 캔버스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상위로 이벤트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되죠. 일단 캔버스는 뭐냐? 캔버스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엄청 큰 게 하나 만들어졌죠?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면. 근데 얘를 오버레이 있죠? 오른쪽에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 오버레이를 하면은 화면에다가 뒤덮는 거고, 그러니까 그 띄어지는 HUD처럼 얘를 월드 스페이스를 하면은 이 화면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오브젝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캔버스는 뭐냐? 이 캔버스 안에 텍스트가 있는데 모든 UI들은 캔버스 안에서 작동해요. 작동을 하든 보여주든 이 캔버스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UI는. 그리고 이벤트 시스템 얘는 버튼을 클릭하던가 그런 상호작용 있잖아요. 걔를 위해서 기본으로 추가가 된 겁니다. 같이 써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음, 얘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사이즈를 좀 줄여볼까요? 사이즈를 레트 포지션을 오좀 와서 리셋을 누르시고 리셋 텍스트도 가서 리셋을 누르세요. 리셋. 자, 그러면 캔버스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캔버스나 뭐 텍스트 아무거나. 자, 조금 작아지긴 했겠지만 그래도 크죠? 아, 월드 스페이스로 해야 됩니다. 요 오버레이 말고 월드 스페이스로. 아이고, 다시 커졌네. 자, 스케일을 0.0, 0.1 줘보세요. 0.1, 0.1, 0.1. 그리고 더블 클릭. 뭐야, 얘. 그러면은 많이 작아졌죠?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뭐뭐 쓸 수 있나. 자, 텍스트 넣었죠? 텍스트는 말 그대로 텍스트예요. 우리가 뭐 글자를 띄우고 싶다던가 그럼 텍스트를 띄우면 되겠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할까요? 얘는 급한 거 아니니까. 그래도 뭐 좀 보자면은 이미지
말 그대로 이미지를 띄워요. 이거 뭐 백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 평면 이미지를 띄울 수 있겠죠. 컨트롤 Z 다 가리기 싫으니까. 그리고 UI 로우 이미지는 뭐냐면 움직이는 이미지. 뭐 동영상이나 뭐 요런 렌더 텍스처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근데 동영상은 제가 방법 찾고 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버튼. 버튼은 말 그대로 버튼, 누르는 버튼이죠. 나중에 상호작용 가능한. 그리고 토글은 우리가 쓰는 토글 계속 추가를 할게요. 지우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슬라이더 옆으로 미는 애. 그렇죠? 슬라이더 있고 드롭다운 옵션으로 선택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디자인을 잘 뽑아야 되기도 해요. 게임 월드 하실 분은 이런 것도 디테일이라. 인풋필드 이번에 입력창 뭐 채팅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캔버스는 캔버스고 패널은 이 겉에 이제 패널 안에다가 넣는다 그런 디자인을 뽑을 수 있겠죠. 스크롤 뷰는 말 그대로 그 스크롤 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잘 쓰면 좋아요. 여기까지 있네요. 자, UI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 유니티에서 지원하는 이런 애들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다 어떻게 쓰는지. 근데 그때는 고인물 과정이니까 뭐 지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아, 오버레이 하려 했죠. 오버레이. 오버레이가 뭐냐면은 그 화면에다가 같이 띄울 거잖아요. 카메라를 구석탱이에다가. 그래서 오버레이를 해줍시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1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에서 디스플레이 1을 하면 되는데 이제 메인 카메라가 없다네요. 그래서 카메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카메라 뭐 그냥 위에 아무 데나 찍고 이제 게임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뜨겠죠? 되셨나요? 너무 빨리 했나?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 캔버스에서 오버레이를 하면은 그 카메라에 오버레이 상태가 되는데 얘를 플레이를 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은 카메라가 없다고 게임 탭에서 화면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노 카메라 렌더링. 플레이가 돼버리네. 저기 있어서 이 시안 트리거가 있어서 돼버리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지? 잠깐만요. 테스트를 어떻게 하지? 플레이를 누르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플레이를 누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추가를 하고 바로 게임 탭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럼 카메라가 비춰지니까 플레이를 안 눌러도 되는군요. 자, 그러면 여기 뉴 텍스트라고 보이세요? 가운데. 얘를 눌러보시고 요 포스 X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왼쪽 오른쪽.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실제로 카메라를 켰을 때 이 위치에 텍스트가 띄어지는 거예요. 오버레이 한 상태로. 비율 같은 거는 자기가 알아서 조정이 돼요. 근데 그쪽은 비율 같은 거 정확한 걸 보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유니티 사이트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비율에 미리 맞춰서 볼 수 있고 저는 프리로 맞춰 놓겠습니다.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카메라의 이미지를 띄워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캔버스에서 UI 아까 띄우는 노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노 이미지 변하는 이미지들 얘를 좀 아래로 내려주세요. 포스 X, 포스 Y를 조작해서 뭐 숫자 입력하셔도 되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텍스트는 지워주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넣을 거예요. 카메라를 띄울 겁니다. 약간 어렵죠? 그리고 카메라에서는 이 연결이 되어 있죠? 아까 해놨으니까 아니네, 안 되어 있네. 왜 안 되어 있지? 이 렌더 텍스처가 연결이 되었나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렌더 텍스처가 그리고 이 카메라가 아니네요. 뭔 카메라야 이거? 배경으로 놓은 카메라구나. 얘는 지웁시다. 그러니까 박스 안에 있는 카메라 말고 그냥 카메라는 지우세요.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그리고 큐브 안에 있는 카메라에는 렌더 텍스처가 이어져 있고 캔버스 안에 노 이미지를 들어간 다음에 이제 얘에다가 렌더 텍스처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카메라가 켜지면은 이 캔버스에 이미지가 띄어지면서 같이 보이게 되겠죠? 플레이. UI는 한 번 더 뒤에서 좀 더 다를 거예요. 이거는 카메라를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른 방법이라. 클릭하면 뜨죠? 오른쪽 아래.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신기하네. 아니면 뭐 다음에 우동이랑 이제 연결해서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어만 보인다던가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 더? 뭐 내가 준비한 게 있나? 띄우기. 뭐 아무것도 없네요. 뭐 이거. 스테이션은 괜찮을 것 같고. 얘도 없네. 잠시만요. 얘는 아까 했던 거. 그리고 이번에는 자, 오버레이로 한번 띄웠죠? 그쵸? 오버레이로 겹치게 한번 띄웠잖아요. 이번에는 패널처럼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매테리얼로 해서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번엔 패널처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캔버스에서 월드 스페이스로 바꿔주세요. 월드 스페이스로 바꿔주세요. 그럼 크죠? 그러면 리셋 한번 해주고 너무 크니까 안에 로우 이미지도 리셋 해주시고 그래도 크다 하면 스케일을 줄여주세요. 0.01 주면은 조그맣게 되겠죠? 0.01은 너무 작나? 0.1로 합시다. 0.1 큰 것 같은데? 캔버스. 그리고 안에 로우 이미지는 자동으로 맞춰진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플레이. 캔버스에 월드 스페이스랑 오버레이가 있다. 그리고 슬라이더랑 뭐 그런 갖가지 기능들이 있고 이제 이미지를 카메라에서 불러와서 띄울 수 있다. 이렇게 화면처럼 사용이 가능하죠. 뭐 다양한 효과를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걸 응용해서 3인칭 카메라를 만들다던가 어제 배운 픽시드 업데이트에서 이제 쫓아가는 그런 3인칭 카메라 부스에서 그거를 5,000원인가 팔던데 그런 거 만들면 되겠죠? 만들어서 쓰면.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할 만한 부분이 이제 이 이미지에는 음, 요 사진이 들어갈 수 있다. 캔버스에 플러스 UI 이미지를 하시고
얘를 드래그하면은 넣을 수 있다. 자,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입니다. 숙제는 잠깐만요. 숙제 한번 보겠습니다. 숙제 뭐였지? 숙제는 딱히 없어요. 숙제는 제가 바빠서 준비를 못했고 오늘 거는 좀 어려워요. 어제 것도 어려웠는데 오늘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목금토 수목금이 이제 면접이 있고 토금은 작업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어렵긴 합니다. 맞아요. 어렵긴 해요. 근데 휴강 동안 복습보다는 그냥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궁금하다. 제가 좋은 예제를 생각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조만간. 제 숙제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의를 제가 무시할 순 없죠. 아,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아, 이게 혹시 드래그 안 되시는 분이 있었나요? 그럼 여기서 이 디폴트로 되어 있을 텐데 이 이미지를 스프라이트로 바꿔주세요. 얘는 2D로 바꿔주는 거예요. 디폴트를.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마이크 소리를 공간화하게 거기를 제가 안 가봤는데 거기 어떻게 돼 있지? 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오디오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는 제 추측인데 이제 소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뭐야 플레이어 소리를 조작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은 네트워킹에서 로컬 플레이를 가면 자기 자신이죠. 이거를 보이스 옵션이 있어요. 보이스. 그러면은 디스턴스 파, 디스턴스 니얼, 보이스 게인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게 다 공간 음향 그러니까 소리를 단순히 크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얘는 네트워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뺐어요. 얘도 재밌거든요. 근데 네트워크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뺀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아예 배제를 하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음 강의 때 네트워크를 좀 할 거예요. UI 조금 더 마무리하고 네트워크.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강의 끝. 하루 날 잡아서 컨텐츠 하자 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솔직히 당황했는데 이게 왜냐면은 음, 우동을 이제 우동을 막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디자인을 잘 뽑기가 어렵거든요. 막초리 날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뭔가 부스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내볼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나는 모델링도 할 줄 모르고 아 이거 준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그냥 약간 자기 아이디어 상품을 내는 그러니까 제가 좋은 게 가장 우동에서 가장 와 이분은 진짜 아이디어가 좋다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 아이고 잘못 눌렀다. 네, 새벽강 머신 있죠. 이분인데 이분이 엄청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솔직히 자 플레이를 하면은 자 이렇게 데미지를 숫자로 표현을 해주죠.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쉽고 재밌고 재밌잖아요. 쉽고 재밌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제가 기술은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못 알려드려요. 이런 거를 좀 더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 컴포넌트를 알려드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 김피직님이 잘 하시더라고요, 엄청. 유니티를 좀 해보신 분이거든가 뭔가 게임 엔진을 좀 다른 걸 해봤나 봐요. 그냥 잘 하심. 그래서 보니까 음,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다른 이 컴포넌트 UI 같은 것도 배웠고 하니까
'아 이거를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좀 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는 끝입니다.